네, 유니티 첫 실습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유니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영상으로 실습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영상으로 실습할 때 영상을 천천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오면서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돌려보고 해서 좀 천천히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습을 다들 한 번씩은 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천천히 전부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유니티 다들 키셨죠? 네, 다 유니티 키셨으면 혹시나 또 여기 느낌표가 뜨고 라이선스가 입력 안 된 친구들은 라이센스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실습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첫 실습 우리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창에서 잠시만요. 프로젝트 창에서 이제 뉴 프로젝트에서 만들겠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서 3D 클릭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파일 이름은 날짜로 해줄게요. 날짜.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촬영하는 기준은 24년도 4월 21일입니다. 그래서 421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누르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시간 걸리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자, 그리고 하시면서 오늘 처음부터 세팅부터 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릴 텐데, 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여러 번 돌려봐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마 충분할 거기 때문에 돌려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기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번 실습할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오늘 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꼭 한 번씩 더 보고 복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화면이 나왔네요. 자, 기본 화면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은 이 화면을 조금 바꿔줄 거예요. 예, 저번에 여기 신창이랑 게임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신창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설계하는 화면, 그 다음에 게임창은 실제로 게임이 실행될 때 보이는 화면을 말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걸 동시에 보고 싶어서 레이아웃을 조금 바꿔줄게요. 지금 이 화면이 기본, 여기 오른쪽 위에 버튼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디폴트 값입니다. 디폴트 값이고 선생님은 2x3로 바꿔주겠습니다. 2x3.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자, 바꾼 다음에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왼쪽 화면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랑 하이어라키 창을 조금 겹쳐 줄게요. 그래서 하이어라키 창에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르고 팝업이 이렇게 뜨면 얘를 이렇게 해서 옆에 위아래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정이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금 깔끔하게 화면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화면 설명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수업 때는 한번 했을 건데요. 그래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화면 설명 한번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왼쪽 위에 이 창은 신창이라고 합니다. 신창. 그래서 우리 신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장면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설계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밑에는 우리 게임 창이라고 해서 우리 실제로 게임을 실행했을 때 게임이 보이는 화면을 말해 줍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카메라. 자,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오브젝트는 여기 이렇게 다 껴져 있을 건데 얘를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만들어진 오브젝트, 물체들이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3D를 만들게 되면 카메라와 라이트라고 해서 빛이 기본 설정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을 여기 게임 창에서 보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창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가운데 있는 거는 하이어라키 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은 물체,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 오브젝트들을 만들고 이렇게 계층을 나눠서 구현할 수 있고 이렇게 설계하는 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은 오브젝트를 만드는 창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여기 밑에는 프로젝트 창이라고 해서 우리가 유니티를 만들 때 게임을 만들 때 제일 핵심 요소는 오브젝트, 물체고 그 물체에 뭘 넣는다고 했죠? 저희가 컴포넌트라고 하는 물체에다가 기능들을 넣을 겁니다. 그런 기능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우리는
프로젝트 창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뭐 기능 코드도 만들 수 있고 뭐 색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양한 물리 법칙 등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때그때 쓸 때마다 위에 물체에 집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을 우리는 프로젝트 창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은요. 인스펙터 창은 여기 우리가 물체를 누르게 되면 물체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상세 내용. 자, 그래서 카메라 눌러보면 카메라에 대한 상세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능을 물체에다 넣게 되면 이 기능이 물체에 들어가서 여기 인스펙터 창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 기능을 우리는 컴포넌트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add 컴포넌트는 기능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까지 하고 우리 많이 봤으니까 조금만 더 설정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는 설정 안 한 게 한 개 있는데 설정을 한 개 하지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윈도우 왼쪽 위에 윈도우 버튼 클릭해 주시고 자, 여기 여러분들 버전마다 위치는 다를 수 있는데 제너럴이라고 있을 겁니다. 쌤은 5번째에 있네요. 제너럴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화면들이 다 보여요. 뭐 씬, 게임, 인스펙터, 하이어러키, 프로젝트. 하지만 없는 창이 하나 있죠. 뭐예요? 여기 밑에 콘솔입니다. 콘솔. 자, 그래서 콘솔 이거 눌러주면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에러가 났는지 뭐 상태가 어떤지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은 이렇게 팝업으로 띄워놓지 말고 여기 옆에 이렇게 놔둘게요. 이렇게. 그래서 쌤은 클리어를 시켜주고 이렇게 옆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놔두면 좋은 점이 뭐냐면 혹시나 에러가 떴을 때 에러의 위치를 찾을 수도 있고 에러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팝업 창으로 2개 띄워놨습니다. 자, 이제 물체를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 만드는 거 우리 다 해봤을 거예요. 자, 우리 물체를 우리 오브젝트라고 하고 오브젝트를 어디서 만들어요? 네, 여기 하이어러키 창에서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3D 오브젝트 큐브를 한 개 만들겠습니다. 큐브. 자, 이 큐브를 만들면 여기 큐브라는 물체가 한 개 생겼죠. 오브젝트가. 자, 우리는 얘를 땅으로 쓰겠습니다. 땅.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학 시간에 좌표 평면해서 뭐 위치를 좌표 평면에 이렇게 나타내듯이 게임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을 우리 설계할 때 위치라는 게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큐브는 우리 얘를 땅으로 이용을 해 볼게요. 자, 땅으로 이용하기 전에 여기 씬 창에 보면은 씬 창의 오른쪽 위에 여기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침판. 자, 우린 기본적으로 자, 여기 씬 창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주면은 화면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 전환이 좌우로 돌아가죠. 아마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고 자, 우리 기본적으로 X축을 선생님은 오른쪽에 놓고 Y축을 윗방향, Z축을 앞방향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X, Y가 보이게 하고 Z는 어디예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큐브가 근데 선생님 큐브가 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큐브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럼 큐브의 위치로 이렇게 와서 마우스 휠로 적당히 이렇게 위치를 옮겨 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기능을 알려줄게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움직이는 거 한번 잘 해보세요. 움직이는 거는 선생님 지금 키보드의 앞뒤 좌우 버튼으로 얘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움직일 수가 있고 마우스의 휠로 줌인, 줌아웃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큐브를 우리 땅으로 쓸 거기 때문에 큐브를 클릭한 다음에 큐브에 대한 정보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큐브라고 되어 있고 뭐 트랜스폼부터 해서 큐브 메쉬 필터 뭐 이런 것들이 메쉬 렌더러부터 해서 다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 다른 거는 천천히 하나하나 배워볼 거고 먼저 크기 조절 먼저 해볼게요. 자, 크기 조절하기 전에 우리 수학에서처럼 게임 설계도 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X가 오른쪽, Y가 위쪽 방향, Z가 앞쪽 방향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 설정할 때 선생님은 지금 여기 큐브를 누른 상태에서 맨 위에 보면은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트랜스폼이라고 있는데 우리 뭐 트랜스포머 들어봤죠? 약간 변신하는 걸 우리 트랜스포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변신한 로봇 나와서 나오는 거 우리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자, 그래서 트랜스폼은 우리 변환이란 뜻으로 우리 뭐 위치나 크기 아니면 회전을 변환해 줄 수 있는 창입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서부터 포지션은 위치, 로테이션은 회전,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 자, 먼저 위치 먼저 조절을 해볼게요. 위치는 0,0,0으로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중앙에 이 땅을 놔두기 위해서 0,0,0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큐브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도 늘려볼게요. 자, 우리 얘를 땅으로 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어느 축으로 늘려야 돼요? 크기를? 일단 오른쪽이 x니까 x축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우리가 땅을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x랑 z축으로 우리가 얘를 20씩 늘려주겠습니다. 20 정도 하면 충분하겠죠? 자, 이 정도 하고, 자,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 안 한 거 한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 저는, 카메라가 조금 얘를 위에서 이렇게 맵을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게임 화면이 너무 밑에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메인 카메라를 누른 다음에, 자, 메인 카메라 누른 다음에, 선생님이 설계하는 화면과 지금 게임 화면을 동일하게 만들고 싶어요. 자, 게임하는 화면은 카메라로 보고 있는 화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카메라를 클릭한 다음에, 카메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컨트롤 시프트 F를 동시에 눌러주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은 카메라가 실제 설계하고 있는 이 장소의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게임을 보는 화면과 설계에서 보는 화면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신창과 게임창의 화면이 같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이제 앞으로 이것도 많이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큐브 한 개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3D 오브젝트, 큐브 해서 큐브라는 걸 한 개 더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럼 얘는 앞으로 움직이는 큐브가 될 거고, 얘는 땅이 될 겁니다. 알겠죠? 땅 크기 좀만 더 늘려줄게요. 50으로 합시다. X랑 Z를 50으로 할게요. 자, 여러분 눈이 부시지 않나요? 지금? 너무 하얗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선생님 이번에는 색깔을 추가하도록 해볼게요. 이제 물체의 색깔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색깔을 추가하는 거는 우리 물체를 추가할 때는 어디서 했어요? 여기 하이어라키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크리에이트 3D 오브젝트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우리 색깔은 물체가 아니라 기능에 속하겠죠. 그래서 우리 기능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 밑에 프로젝트 창에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프로젝트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우리 물체에 색깔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 뭐 재질을 변경해 주려고 메타리얼이라는 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에서 메타리얼 클릭하면은 이런 원이 한 개 나오게 됩니다. 색깔을 선생님 두 개 쓸 거기 때문에 기능을 두 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크리에이트, 메타리얼에서 이렇게 색깔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여기 색깔 클릭해서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타리얼에 상세 정보가 나오고 여기서 이 색깔 창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색깔이 있으면 쌤은 땅은 조금 연한 초록색으로 하고 싶어요. 이런 색으로 한 개 해보고, 자, 그 다음에 큐브는 색깔을 조금 진한 색으로, 진한 주홍색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색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색깔 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색깔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이 기능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메타리얼이라고 하는 우리 재질을 만들어 줬으니까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넣어주면 됩니다. 넣을 때는 물체에 바로 여기 오브젝트에 넣어도 되고 여기 화면에 바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바로 넣어주고, 자, 이번에는 큐브에 넣어볼게요. 여기 큐브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은 초록색, 빨간색 큐브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까지 됐나요? 자, 이까지 됐으면은,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조금 어려운 걸 해볼 거예요. 우리 게임의 핵심, 제일 기본은 움직임이겠죠. 당연히 움직임. 자, 그래서 움직임을 좀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움직임이란 건 우리가 물리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공을 놔두면은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떨어지듯이 게임에도 우리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리 법칙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그 물리 법칙을 바탕으로 힘을 줘서 큐브를 이동시키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움직임 코드는 오늘 쓴 코드랑 다른 코드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오늘은 그냥 힘을 줘서 물리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동 나중에 스크립트 나중에 그 코드를 배울 때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첫 번째 실습이다 보니 여러분들 물리 법칙으로 한번 큐브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큐브를 이렇게 조금 올려 놓을게요. 자, 큐브를 올려놓고 난 좀 카메라를 좀 더 뒤에서 보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카메라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F.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큐브랑 카메라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물리 법칙을 추가를 해볼게요. 물리 법칙도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만들 수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이 큐브에 물리 법칙을 바로 넣어 볼게요. 자, 이 큐브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큐브에 대한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상세 내용 중에서 add 컴포넌트가 밑에 있습니다. 기능 추가라고 했죠. 한국말로. 기능 추가, 컴포넌트 추가라고 합니다. 예를 해서 rigid body라고 rigid 까지만 쳐도 나옵니다. 뭐 ri까지만 쳐도 나와요. rigid body라는 걸 추가를 해줍니다. 자, 얘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 얘는 물리 법칙을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설정도 한번 알려줄게요. 그래서 무게도 설정할 수 있고 뭐 마찰력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물리 법칙이 설정됐으니까 당연히 공중에서 시작되면 게임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 가운데 위쪽에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얘를 실행하면은 큐브가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게 없을 때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하지 말고 간단히 보면은 기능 여기 컴포넌트를 없애는 방법은 오른쪽에 점 3개 되고 remove 컴포넌트라고 컴포넌트 제거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하면은 자, 얘를 제거 다시 했거든요. 제거한 상태에서는 실행을 해도 어떻게 돼요? 큐브가 떨어지지가 않죠. 자, 하지만 우리 리지드 바디를 추가한 상태에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큐브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물리 법칙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리 법칙 추가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나 재생을 시작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른 걸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생을 시작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저장을 해도 재생을 다시 끄면은 그게 초기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재생을 풀고 여러분들이 상태를 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력, 즉 물리 법칙까지 우리가 추가를 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오늘 실습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마 이 코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드. 자,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볼 건데 자,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 코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뭐예요? 기능이죠, 기능. 자, 그래서 기능 추가는 어디서 한다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해도 되고 우리는 이 물체, 이 오브젝트에 우리 기능, 움직임 기능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add 컴포넌트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누른 다음에 자, 우리 new라고 치면은 new script라고 나옵니다. new script. 자, 그래서 얘는 스크립트가 우리 코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코드 추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코드 추가를 눌러주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점은 얘를 절대 네임을 new라고 하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움직임 코드를 짤 거기 때문에 move라고 해볼게요. move라고 해서 create 뭐 엔터 쳐줘도 됩니다. 만들게 되면은 자, 여기에 뭐 샵 모양에서 스크립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창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 코드 샵이라는 이 코드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니티는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물체 코드를 추가하게 되면은 프로젝트에서도 asset이라고도 하거든요. asset에서 코드가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얘한테만 이 코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작성해 놓고 다른 애한테도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된 다음에 코드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도 되고 여기 있는 이 상태 얘를 더블 클릭해도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 코드가, 자, 유니티랑 이 코드가 적용이, 호환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 위 두 번째 에디트라고 들어가 줍시다. 에디트. 자, 여러분들 아마 유니티를 원래 썼던 분들이나 작년에 했던 컴퓨터에서는 에디트에 들어가면 다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연동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컴퓨터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얘를 안 해주면 여러분들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럼 코드 여러분들 짜는데 난이도가 배는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꼭 자동 완성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실수도 없거든요. 자, 에디트에서 여러분 밑에서 네 번째 버전에 따라서 다섯 번째인 버전도 있어요. 네 번째 프리퍼런스라고 얘를 들어가 줍니다. 예, 키셨나요? 자, 여기 중에서 여기 지금 타임라인에 되어 있는데 여기 external too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뭐 몇 번째인지는 조금 어렵네요. 자, external tool이라고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external tool은 외부 툴입니다. 외부 툴. 여러분들 여기에 아마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Open by File 뭐 Extension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는 연동이 자동으로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비주얼 스튜디오로 연동시키고 해주시면 됩니다. 쌤은 연동이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거 꺼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연동 안 하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꼭 연동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유니티 킬 때마다 이 화면을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게 귀찮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창을 저장시키는 방법, 이 레이아웃을 저장시키는 방법은 자, 오른쪽 위에 얘에서 우리 2x3 했었죠. 자, 여기서 세이브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세이브 레이아웃. 이 상태, 여러분 이 물체 한 거 말고 이 지금 화면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화면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레이아웃을 눌러서 선생님은 뭐 그냥 뭐 A라고 할게요. A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이 됐나요? 저장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 A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화면으로 여러분들 레이아웃을 바꿨다가도 A 누르면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매번 세팅하기 귀찮으시면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까지 되셨나요? 자, 이까지 됐으면은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 큐브에다가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브에 이동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큐브에서 이제 얘를 코드를 더블 클릭하는데 얘를 클릭해도 되고 얘를 클릭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둘 중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주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작성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컴퓨터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데 선생님 그냥 로그인 안 하고 항목 건너뛰고 선생님 어두운 게 좋아서 어두운 걸로 할게요. 자, 켜지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처음이라 막 이렇게 뭐가 많이 뜨네요. 그러면 이거 X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됐으면은 그냥 세팅하면 다시 키면 돼요. 다시 키면 유니티로 원래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유니티 기본 세팅이 이렇게 좀 크게 할게요. 들어가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본으로 뭐 영어가 써져 있는 창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코드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자동으로 using이라고 세 줄이 써져 있을 거예요. 얘는 결국에 using이란 건 사용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니티에 있는 기능들을 뭐 사용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얘는 앞으로 건드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using에서 여러분들이 뭐 UI를 건드리거나 텍스트를 건드리거나 할 때 여기서 using에서 더 써주는 일은 있지만 여기서 밑에서 여러분들이 뭐 using 해서 뭐 더 써주는 일은 있을 거지만 지금은 굳이 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안 건드려도 됩니다. 알겠죠?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Public Class M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 여기 있는 이 move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유니티에서 만들었던 이 코드의 이름입니다. 코드의 이름이 move예요. 여러분들이 move가 아니라 뭐 다른 용어로 이 코드 스크립트 이름을 지었으면 그 스크립트 이름에 맞춰서 얘도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이름과 스크립트 이름과 여기에 클래스 이름이 다르다. 그러면 실행이 안 되게 되니 꼭 조심해서 이것을 확인을 해 주세요. 특히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 코드를 보내주거나 이런 경우에 쌤이 짠 코드 이름은 뭐 무브인데 여러분들이 짠 코드 이름은 m이에요. 자, 그러면은 쌤이 무브로 코드를 보내주게 되니까 여러분들 화면에서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는 꼭 주의해서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 무브라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 자, 이 클래스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클래스, 뭐, 반을 우리 클래스라고 하듯이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묶음, 어떤 기능을 만들 거예요? 우리 움직이는 기능의 묶음들을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C 언어 배웠죠? C 언어 배웠을 때 우리 슬래시 두 개는 주석이라고 해서 실행되지 않는 부분, 뭐 설명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설명 부분은 지워줘도 됩니다. 뭐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워줘도 됩니다. 자, 그럼 남은 게 void start와 void update 뭐 이런 거를 함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void start와 update의 차이점을 먼저 한 개 알고 넘어가 볼게요. 자, void start는 하나의 함수, 스타트 함수인데 start라는 건 시작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start 함수 같은 경우에 어떤 거다? 시작할 때 한 번 실행되는 내용들을 여기 안에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안에 쌤 주석으로 적어줄게요. 한 번 시작하고 한 번 실행되는 뭐 코드나 기능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따라 안 적어도 돼요. 이건 그냥 쌤이 설명하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하고 한 번, 몇 번? 한 번만 딱 실행되는 코드나 기능들을 여기 안에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자, 하고,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업데이트 같은 경우, 우리 업데이트 하다는 건 뭐예요? 계속 바뀌는 거죠. 얘는 프레임마다,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뭐 코드나 기능을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얘는 계속 실행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속. 즉 어떤 거다? 계속 실행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움직임 코드를 작성을 하려고 해요. 그럼 움직임 코드는 한 번 실행되는 코드인가요? 매번 실행되는 코드인가요? 매번 실행되는 코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움직임 코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입장에서 컴퓨터는 우리가 키보드를 언제 누를지 모릅니다. 맞죠? 우리가 키보드를 내가 5시에 키보드를 누를게. 이런 걸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즉, 계속 실행하면서, 얘가 눌렀나?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업데이트에다가 코드를 적어줘야 됩니다. 왜? 움직이는 건 그때그때 우리가 눌러줄 때마다 계속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석은 지우고 할게요. 자, 그래서 하기 전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함수 바깥에 뭘 선언해 줘야 되냐면 여러분 C 언어 할 때 뭐 int 한글이네요. int a 뭐 이런 거 만들었죠. int a는 뭐예요? 이거 자동으로 뭐가 뜨네요. 버전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 좋아진 것 같아요. 자동으로 뭐가 뜨네요. 자, int a는 뭐였어요? a라는 변수, 우리 저장 공간을 만드는 거였죠. int는 근데 뭐예요? 숫자가 저장되는 공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자, 처음은 뭘 해주면 되냐면 우리는 변수라는 걸 먼저 선언해 줘야 돼요. 자, 물체를 이동시키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물리 법칙. 우리 지금 물리 법칙으로 이동을 시킬 거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뭐 다른 걸로 그냥 물체를 이동시킨다고 할 때는 변수를 선언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선생님이 물리 법칙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을 시켜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뭘 만들어야 되냐면 속도가 일단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로트 실수형으로 할게요. 플로트 뭐 스피드를 예를 들어서 뭐 10f라고 할까요? 10f 뭐 속도를 10f로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자, 그 다음에 어 들리나요? 중간에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여러분들 죄송해요. 마이크가 꺼져가지고 다시 켰습니다. 자, 중간에 우리 잘 들리죠? 자, 중간에 보면은 자, 우리 리지드 바디라는 걸 선언할 거예요. 리지드 바디. 자, 이렇게 조금만 치면은 자동 완성이 됩니다. 리지드 바디. 아까 우리 리지드 바디 언제 썼었죠? 물리 법칙할 때 썼었죠. 그래서 리지드 바디 띄우고 뭐 RB RB라고 제일 많이 쓰네요. RB라고 쓰고 앞에 우리가 리지드 바디라는 걸 쓸 건데 우리 물리 법칙을 저장해 둘 거예요. 왜? 물리 법칙으로 우리 이 물체를 움직일 거기 때문에 물리 법칙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리지드 바디 RB라고 적어줬어요.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인트 플로트와 마찬가지로 리지드 바디는 물리 법칙을 저장하는 공간 RB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여기서 리지드 바디를 물리 법칙으로 어떻게 추가를 해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물리 법칙을 어떻게 해줬죠? 큐브에다가 물리 법칙을 넣어줬죠. 그래서 이 코드에다가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앞에 뭘 적어줄 거냐면 public이란 걸 적어줄 겁니다. public rigid body. 마찬가지로 public 써줄게요. 그냥 public float 라고 써줄 겁니다. 이 public이란 거는 이 코드 외부에서 이 변수에 지금 이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 법칙을 우리는 집어 넣기 위해서 뭐 코드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냥 public을 먼저 써서 해볼게요. 그래서 public이라는 걸 쓰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 변수에 외부에서 우리 유니티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코드 아까 저장된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까지 하고 저장을 먼저 해볼게요. 저장은 컨트롤 S입니다. 컨트롤 S. 자, 컨트롤 S 누르기 전에 자, 여기 큐브를 보면은 여러분들 무브해서 스크립트에 무브라고 이렇게 지금 이거 오른쪽 밑에 화면 보이세요? 코드에 지금 그냥 무브라고만 적혀져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코드를 컨트롤 S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S 하면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이 되면 유니티에도 적용이 되겠죠. 자, 유니티에도 적용이 되면 자, 어떻게 돼요? 무브의 코드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RB라는 게 생겼고 스피드라는 게 생겼죠. 자, 우리가 얘네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해서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우리 이 퍼블릭이란 건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만 지금은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트 같은 경우에 우리 필요가 없어요. 스타트 같은 경우에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업데이트만 작성하기 때문에 스타트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조금만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위에 뭐 이렇게 추천해서 다 나오네요. 여기 보면 추천해서 이렇게 다 나오는데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워낙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코딩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바뀐 버전은 처음 써보는데 자동으로 밑에 뭐 추천 언어, 뭐 추천 코드가 이렇게 나오네요. 하지만 우린 이걸 따라가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키보드에 어떤 일정 키가 눌렸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체에 힘을 줘서 물체를 이동시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 언어 때 배웠던 언어 중에 만약에 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if라는 겁니다. if. 자, if 해서 만약 어떤 거예요? 키보드에 어떤 키가 눌리면 그쪽으로 이동하면 되죠. 그래서 if 가로하고 안에 input input 여러분들 이거 대소문자를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 자동 완성을 쓸 건데 여러분들 혹시나 자동 완성 안 되면 이 대문자 I, 소문자 N, 소문자 P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input.get key를 하겠습니다. get 이렇게 해서 get key 키를 받을 건데 어떤 키? 가로에서 키코드가 이번에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up arrow, down arrow, right arrow, left arrow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 ASDW 뭐 이렇게 이동하고 싶으면 A 이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키보드로 할게요. 그래서 up arrow로 하겠습니다. up arrow는 위쪽 화살표예요. 위쪽 화살표. up arrow가 되면은 이거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여러분들 들여쓰기가 안 익숙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중괄호를 그냥 쓸게요. 중괄호를. 자, 헷갈리지 않게. 원래 한 줄은 중괄호 이거 안 써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업 에로우가 됐을 때 위쪽 화살표가 눌렸을 때 위쪽으로 힘을 줘야 되죠. 위쪽으로 힘을 줘야 됩니다.
자, 유니티 보면은 우리가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X, Y, Z 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Z 방향이 지금 앞쪽 방향이죠. 그래서 Z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Z 방향은 자, 우리 리지드 바디 물리 법칙을 우리 RB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RB라고 적어줍니다. RB 점 물리 법칙에다가 뭘 해줄 거냐면 add force라는 게 있어요. add force. 자, add force라고 자동 완성 너무 잘 되네요. add force. add force. 우리 force라는 건 힘이란 뜻이죠. add라는 건 더하다.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힘을 주는데 어디로 주느냐? 우리 3차원이기 때문에 원래 0,0,0이라고 해서 자, x, y, z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볼게요. 윗방향은 무슨 방향? Z 방향이죠. 그럼 Z 방향으로 스피드를 줄 겁니다. 그럼 X, Y, Z니까 Z 방향으로 뭐 어떻게 주면 돼요? 스피드를 주면 됩니다. 자, 됐죠? 혹시 실수형 형태니까 F를 적어줄게요. 0F라고 적어줄게요. 0이라고 적어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0F로 적어줄게요. 실수 형태, 플로트 형태니까 0F, 0F, 스피드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럼 이거 똑같이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왜요? 뭐만 바꿔주면 돼요? 업 에로우를 뭘로? 업이 됐으니까 뭐 어떤 거 해줘요? 다운 에로우, 다운 에로우. 밑에 화살표. 그 다음에 업 에로우 대신에 라이트 에로우. 자, 여러분들 대소문자 구별해야 돼요.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레프트 에로우,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이거. 자, 아니면 자동 완성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다운 에로우가 되면은 스피드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앞쪽 방향이 아니라 뒤쪽 방향이죠. 그럼 앞에 방향을 나타내는 마이너스를 적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라이트 에로우는 무슨 축이에요? 라이트 에로우. 오른쪽 방향키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무슨 축? X축으로 가야 되죠. 자, X축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에 얘는 0F가 되고 X축은 여기 앞에겠죠. 그래서 스피드가 됩니다. 레프트 에로우는 반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0F가 되고 그 다음에 스피드인데 어떤 스피드? 마이너스 스피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실제 코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고 자, 여기에 화면을 켜서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큐브에다가 이제 이걸 그냥 실행시키면 아마 오류가 뜰 거예요. 자, 오류가 뜰 거예요. 왜요? 화살표면 오류가 막 엄청 뜨죠. 지금 얘가 오류들이거든요. 다 오류가 엄청 뜹니다. 자, 그럼 재생을 멈춰주고 큐브에 들어가서 자, 물리 법칙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돼요. 지금 리지드 바디 물리 법칙이죠. 물리 법칙을 끌어서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끌어서 여기 넣어주고 여기서 속도도 여러분들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면. 자, 이렇게 하고 재생을 해볼게요. 자, 재생을 해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오, 너무 빠른데요? 이렇게 너무 빨라서 속도를 더 늦춰줄게요. 자, 그럼 속도 늦추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큐브에서 속도를 스피드를 2로 해줄게요. 2. 2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을 줘서 굴러가기 때문에 힘을 주기 때문에 얘가 굴러가요. 자, 힘을 주기 때문에 얘가 굴러가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오, 선생님, 저는 이거 그냥 이렇게 안 굴러가고 그냥 옆으로 이동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자, 재생을 꼭 풀고 해야 됩니다. 큐브 들어가서 여기 물리 법칙에 여기 보면은 여기 물리 법칙에 리지드 바디 안에 보면은 여기 화살표 보이죠? 이 화살표를 클릭해주면은 freeze라고 있습니다. 즉 freeze라는 게 뭐예요? 얼음이죠. 얼음. 얼리는 거죠. 자, 얼리는 건데 뭘 얼리면 돼요? 회전을 안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위치를 이동 못하게 하는 거고 freeze 로테이션은 이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 회전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Y, Z에 표기를 하고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은 힘을 줘도 물체가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까지 오늘 실습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자, 혹시나 자기가 너무 빨리 해서 선생님 저는 여기보다 더 나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 가지 퀴즈를 한 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필요한 친구들은 자, 문제를 한 개 낼게요. 여기서 코드를 한 개만 더 하면 됩니다. 한 개만 더 해서 선생님 저는 점프를 하고 싶어요. 어떨 때? 스페이스바가 눌렸을 때 점프를 하고 싶어요. 하면은 자, 여기서 코드를
자,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당연히 똑같이 yes 쓰면 되겠죠. 힌트를 줄게요. 똑같이 yes 써서 어떤 게 눌렸을 때, 스페이스바가 눌렸을 때 어떤 방향으로 힘을 주면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 보면 우리 점프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까지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했고, 자, 이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보면은 마지막으로 알려줄 게 뭐냐면, 이 씬 같은 경우 여기 씬 옆에 별표가 되어 있어요. 이 별표는 저장이 안 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장을 하고 싶으면 여기 씬창 클릭 한번 해주시고, 먼 허공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S 하면 여기 별이 없어집니다. 우리 얘가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